당신의 통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습관적으로 확인하는 통장 잔고의 숫자는 그대로일지 모르지만 그 숫자가 가진 실제 구매력은 무서운 속도로 증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원금 보장이라는 네 글자에 갇혀 은행 예금 통장을 안전의 대명사로 여기지만 자본주의의 냉혹한 셈법에서 은행의 수시 입출금 통장은 가장 위험한 자산 은닉처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주거래 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켜서 보통 예금의 금리를 확인해 보십시오. 연 0.1%. 운이 좋아야 0.2%입니다. 1,000만 원을 1년 동안 맡겨도 고작만 원짜리 한두 장을 쥐어주는 수준입니다. 반면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를 훌쩍 넘깁니다. 체감 물가는 그 이상입니다. 3%의 인플레이션 시대에 0.1%의 수익률을 선택한다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매년 자산의 가치를 2.9%씩 시장에 환납하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것은 투자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확정된 손실입니다. 더욱 기이한 현상은 경제가 어렵다고 아우성치는 와중에도 은행들은 사상 최대의 이자 수익을 거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23년 국내 금융지주의 단기순이익은 수십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막대한 수익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바로 당신의 게으른 돈입니다. 은행은 당신에게 0.1%의 헐값의 돈을 빌려 대출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5-6%의 이자를 받고 빌려줍니다. 이 거대한 예대마진의 격차가 은행원들의 고액 연봉과 성과급을 지탱하는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은행 창구 직원이 당신에게 KM나 고금리 파킹 통장을 먼저 권하지 않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당신이 현명해질수록 은행의 마진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본의 생리를 꿰뚫고 있는 금융고수들은 다릅니다. 그들의 현금은 단 하루도 0.1%짜리 통장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은행이 숨기고 싶어하는 파이프라인으로 자금을 대거 이동시켰습니다. 바로 하루만 맡겨도 연상 5% 내외의 이자가 붙는 CMA, 종합자산관리계좌입니다. 1억 원을 예치했을 때 일반 은행 통장이 1년에 10만 원을 줄 때 캐마는 350만 원을 줍니다. 자본의 규모가 커질수록 이 격차는 생존을 가르는 무기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은행이 필사적으로 감추려 하는 현금 관리의 비밀과 스마트한 자본이 왜 은행을 떠나 증권사 CMA로 결집하고 있는지 그 구조적 이유를 파헤칠 것입니다. 은행의 0.1%와 크마의 3.5%. 같은 현금임에도 불구하고 이자율이 무려 35배나 차이 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순한 상품의 차이가 아니라 금융기관이 돈을 다루는 구조적 메커니즘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부의 추월차선으로 진입하는 첫걸음입니다. 은행의 입장에서 고객의 예금은 엄연한 부채입니다. 은행은 당신에게 받은 돈을 금고에 보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원가, 코스트로 삼아 대출 장사를 합니다. 기업의 논리상 이익을 극대화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조달 비용을 낮추는 것입니다. 즉, 은행은 당신에게 주는 이자를 최대한 억제해야만 막대한 지점 운영비와 인건비를 감당하고 주주들에게 배당할 이익을 남길 수 있습니다. 수시 입출금 통장에 0.1%라는 굴욕적인 금리가 매겨지는 이유는 은행이 가져가야 할 예대마진, 은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당신의 무지와 나태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증권사의 KMA, 캐시 매니지먼트 어카운트는 작동 원리가 전혀 다릅니다. KMA는 당신의 돈을 국공채나 신용등급이 높은 우량회사채, 기업보험, CP과 같은 초단기 안전자산에 자동으로 투자하여 그 실적을 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가장 대중적인 RP형 KMA를 예로 들어봅시다. 이것은 증권사가 보유한 우량 채권을 당신에게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리는 구조입니다. 증권사는 약정된 이자를 붙여 채권을 다시 사가겠다고 약속합니다.
사실상 당신은 증권사에 돈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시장금리에 준하는 이자를 받는 채권자가 되는 셈입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는 중간 유통마진의 유무입니다. 은행은 고객의 돈을 받아 굴린 뒤 수익의 상당 부분을 은행 몫으로 챙기고 극히 일부만 이자로 지급합니다. 이를테면 도매상과 소매상을 거치며 가격이 부풀려지는 유통구조와 같습니다. 하지만 키아만은 투자 수익률을 고객에게 직접적으로 디렉트 연결합니다. 은행이라는 거대한 중개인이 가져가는 수수료와 고정비용을 제거하고 자본이 시장에서 벌어들인 대가를 계좌 주인에게 온전히 이전하는 구조입니다. 금융고수들이 은행을 떠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소중한 자산이 은행 건물의 임대료를 내는 데 쓰이는 것을 거부하고 자본의 과실을 자신이 직접 취하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선택한 것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이 현상을 검증해 보겠습니다.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눈에 보이는 명목금리가 아닌 실질금리입니다. 실질금리란 은행이 제시하는 이자율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내 돈의 진짜 가치 성장률을 의미합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의 데이터를 종합해보면 최근 수년간 시중은행 수시입출금 통장의 실질금리는 마이너스 구간을 벗어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는 당신이 은행에 돈을 보관하는 행위가 자산을 불리는 것이 아니라 금융공학적으로 보관료를 지불하고 자산을 축소시키는 과정임을 증명합니다. 이러한 스마트 머니 무브는 한국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금융 선진국인 미국을 보십시오.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자 미국 개인 투자자들은 은행 예금을 대거 인출 MMF, 머니마켓 펀드로 자금을 이동시켰습니다. 지난 2024년 기준 미국의 MMF 잔액은 사상 처음으로 6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천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거대 상업은행들의 예금 금리가 0.5% 미만에서 맴돌 때 시장 금리를 추정하는 MMF는 연 5%대의 수익률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MMF가 바로 한국의 금해와 유사한 기능을 합니다. 글로벌 자본은 이미 0.1%의 격차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은행을 이탈해 효율적인 시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과거 1997년 IMF 외환위기 시절에는 은행 예금 금리가 연 20%에 육박했습니다. 그때는 은행에 돈을 넣어두는 것이 최고의 재테크였고 저축이 곧 미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성장, 고물가 시대입니다. 과거의 성공 방정식이 현재의 독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5천만 원의 여유 자금을 0.1%의 일반 은행 통장에 3년간 방치했을 때 세후 이자는 고작 12만 원 수준입니다. 치킨 몇 마리 값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를 연 5%의 캐마에 넣어둔다면 복리 효과를 감안할 때 이자 수익은 약 450만 원을 상회합니다. 같은 원금, 같은 기간, 그리고 예금자 보호법 적용 여부를 떠나 증권사의 우량 채권 담보라는 안전장치를 고려했을 때 단지 통장 하나 바꾼 선택이 400만 원 이상의 현금 흐름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융지식의 부재가 얼마나 혹독한 비용을 청구하는지 이 숫자들이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미세해 보이는 금리 차이가 개인의 삶에 누적되었을 때 그 결과는 결코 미세하지 않습니다. 가상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 격차가 10년, 20년 뒤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갈라놓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매달 100만 원씩 저축하는 2명의 직장인이 있습니다. A는 익숙함에 속아 주거래 은행의 수시 입출금 통장에 돈을 쌓아두고 B는 월급이 들어오는 즉시 캐매로 자금을 이체하여 현금 흐름을 관리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복비의 마법은 시간이라는 연료를 만났을 때 비로소 그 잔혹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3%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할 때 0.1% 금리를 선택한 A의 자산은 실질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0년 뒤에는 노동의 대가가 허무하게 증발해버립니다.
반면 B는 매일 붙는 일복리 이자를 통해 자본이 스스로 자본을 낳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10년 뒤, 두 사람의 현금성 자산 격차는 중형차 한 대 값을 넘어섭니다. 은퇴 시점에는 서울 시내 아파트 전세 보증금만큼의 차이로 벌어집니다. 단지 통장 하나를 바꾸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A는 B보다 몇 년을 더 일해야만 은퇴할 수 있는 가혹한 운명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영업자의 현실은 더욱 냉혹합니다. 월세와 인건비, 재료비 등 항시 대기하고 있는 운영자금 5천만 원을 예로 들어봅시다. 일반 입출금 통장에 넣어둔 사장님에게 이 돈은 그저 나가기를 기다리는 돈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를 연 3.5%의 파킹 통장이나 카마에 넣어둔 사장님에게 이 5천만 원은 매달 약 15만 원, 1년이면 180만 원이라는 돈을 벌어다주는 제2의 직원이 됩니다. 가게 전기세나 통신비를 완전히 충당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불경기일수록 마른 수건을 짜내는 심정으로 비용을 절감해야 하는데 금융 지식이 있는 사장님은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을 숨만 쉬어도 들어오는 돈으로 상쇄시키며 버티는 힘을 얻습니다. 가장 뼈아픈 현실은 이러한 금융 지식의 격차가 부의 양극화를 가속화한다는 점입니다. 수십억 원의 자산을 가진 자산가들은 PB, 프라이버트 뱅커, 센터를 통해 이미 이런 현금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돈 1원도 맹목적으로 놀리지 않습니다. 반면 하루하루 성실하게 일하며 한 푼 두 푼 모으는 서민들은 그 소중한 돈을 가장 비효율적인 곳에 방치함으로써 스스로 빈곤의 굴레를 조이고 있습니다. 성실함이 부를 보장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금융 시스템에 대한 이해 없이 은행은 안전하다는 고정관념에 갇혀있는 행위는 냉정하게 말해 당신과 당신 가족의 미래를 갉아먹는 가장 큰 위협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은행이 알려주지 않는 불편한 진실과 자본주의 시스템이 어떻게 금융 문맹들에게 보이지 않는 세금을 징수하는지 목격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주식시장의 폭락이나 부동산 버블 붕괴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이 안전하다고 믿는 그 통장 안에서 당신의 자산이 물가 상승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소리 없이 익사하는 것입니다. 10년 뒤, 친구가 자산의 스노우볼을 굴리며 경제적 자유를 향해 나아갈 때 나는 은행이 시키는 대로 성실하게 저축했을 뿐이라고 변명해도 시장은 당신의 가난을 구제해주지 않습니다. 이제 행동해야 할 시간입니다. 생존을 위한 조언은 냉혹하고 단순합니다. 주거래 은행이라는 낡은 충성심을 버리십시오. 은행은 당신의 충성도에 대해 0.1%의 금리로 보답할 뿐입니다.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켜고 증권사 비대면 계좌 개설 앱을 다운로드 받거나 인터넷 은행의 파킹 통장을 개설하십시오. 그리고 월급이 스쳐 지나가는 급여 통장과 비상금으로 묵혀둔 목돈을 CM이나 고금리 파킹 통장으로 즉시 옮기십시오. 이것은 투기나 위험한 모험이 아닙니다. 자본주의라는 정글에서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 갖춰야 할 최소한의 방어 무기이자 금융 주권을 되찾는 가장 작은 혁명입니다. 물론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상품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공채와 우량 기업어음에 투자하는 케마가 망할 확률과 당신의 현금이 인플레이션에 의해 구매력을 상실할 확률 중 무엇이 더 현실적인 위협인지 냉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리스크가 전혀 없는 곳에 수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감당할 수 있는 미미한 리스크를 피하려다 확정된 가난을 선택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도박입니다. 부자가 되는 길은 거창한 대박이 아니라 이런 사소한 1%의 효율성을 찾아내는 눈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당신이 힘들게 번 돈은 당신을 위해 치열하게 일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의 돈이 여전히 0.1%의 차가운 금고 속에 갇혀 잠자고 있다면 내일 아침 당신은 또다시 돈을 위해 일하러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돈의 주인이 될 것인가? 돈의 노예로 남을 것인가? 그 결정적인 차이는 오늘 당신이 누를 이체 버튼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